자, 이번 강좌에서는 확률의 기본 성질과 몇 가지 연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의 기본 성질이에요. 기본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확률값을 계산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자, 우리 전 사건을, 표본 공간을 S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의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당연히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자, 이때 저런 사건들에 대한 경우의 가지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가 NA, 전 사건에 대한 경우의 가지수 NS.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더불어서 A라는 사건은 0보다 크든지 아니면 0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랬을 때 주어진 세 개의 항을 전 사건의 가지수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NS로 한번 나눠보고 얘도 NS로 나눠보고 얘도 NS로 나눠봅시다.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얘를 지금 바라다 보면 전체 경우 대비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뭔가요? 간단하게 사건 A에 대한 확률이죠. 사건 A에 대한 확률 이렇게 써줍니다. 얘는 뭐야? 보나마나 1이고 여기는 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 이때 여기에 1이 나오는 경우는 이건 뭐냐면 무조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사건이 무조건 일어나면, 무조건 발생을 하면 그때는 확률값 무조건 1이다. 다시 말하면 전 사건의 확률이에요. 이게. 반면에 이쪽에 있는 얘는 뭐예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경우죠. 발생하는 경우의 가지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확률, 그러니까 바로 간단하게 공사건에 대한 확률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항상 우리는 앞으로 확률값을 계산할 때 이 범위 내에서 계산을 반드시 한다. 자, 간단하게 우리 이런 예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 또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물었다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질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어요. 무조건 1부터 6 사이에 눈이 나오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값 1이에요. 바로 무조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확률은 1이다. 그 다음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7 이상의 눈을 써놓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주사위에서는 7 이상의 눈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확률값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더불어서 또 기본적인 성질로 요거 그대로 우리 갖다가 쓸까요? 다르게 씁시다.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합시다. B라는 사건의 일부로서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더라. 그랬을 때 이때 사건 A에 대한 확률과 사건 B에 대한 확률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당연히 경우의 가지수가 더 많은 거죠. 그죠? 적고 그러니까 확률값도 이런 관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이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확률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덧셈 정리. 자,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들 중에 어떤 하나만 일어난다.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합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합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의 가지수는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판단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그리고 A와 B와의 공통 부분 빼줌으로써 우리는 경우의 가지수, 유한 집합의 원소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주어진 식의 양변을 이렇게 전체 경우의 가지수로 한번 나눠봅시다. 전사건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는 전체 경우 대비 A 합 B 합사건에 대한 경우. 그럼 뭐예요?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합사건의 확률,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요렇게 묶어주니까 PA, PB, PA, 곱 B 요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와 똑같은 형태의 식이 지금 나왔어요. 그냥 n이었던 게 p로 바뀐 거 외에 차이가 없네요. 알아보기 쉽죠? 확률값은 어쨌든 경우의 가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가지수에 관련된 이야기만 잘 정리해 놓으면 쉽게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이때 구분을 해서 만일에 A하고 B가 배반이라면 어떨까? 자, A하고 B가 배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와 B와의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확률값이 0이라는 얘기야. 즉, 이 부분에 대한 확률값이 0이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결국 두 사건이 배반이 되어지면 합사건에 대한 확률값은 각자의 확률값의 합과 같아지게 된다 하는 얘기. 됐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덧셈 정리식이에요. 그런데 이 덧셈 정리식에서 두 사건이 배반이면 반드시 합사건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된다. 됐지요? 이거 구분 잘 해놔야 돼요. 왜 앞으로 우리가 확률을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 현장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이거는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되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가벼운 거부터.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자, 이때 첫 번째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즉, 곱사건이 곱사건은 얼마로 할까요? 한 10분의 1로 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10분의 1로 합시다. 그랬을 때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덧셈 정리네요. 그렇죠? 얘 아니면 얘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10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이 식 갖다가 써버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A와 B와의 합사건의 확률은 각자의 확률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10분의 1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10분의 7, 1, 5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런 거 풀다가 보면 잠시 헷갈릴 때가 있어. 언제 헷갈리느냐면 만일에 A하고 B가 배반이래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두 개가 배반이야. 그러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럼 조금 전에 우리 본 대로 이거 따져가면 되는 거예요. 두 사건이 배반이다. 그때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각자에 대한 확률만 계산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A 합 B는 배반일 때는 각자를 보태준다. 그래서 10분의 7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배반일 때와 아닐 때로 구분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실제 문제 현장에서 자주 출제되어지는 형태의 문제를 한번 좀 바라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공이 6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흰색 공이 4개 들어가 있고 검은색 공이 2개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자, 흰색 공, 화이트, 검은색 공, 블랙.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2개를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 2개 안에 검은색이 1개 이상 포함되어져 있을 확률 한번 체크해 보자. 요 안에서 2개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 2개 중에 검은색이 1개 이상. 머릿속에 벌써 정리가 돼야죠. 1개 이상? 그러면 검은색이 1개든가 아니면 2개든가. 그렇죠? 자, 지금 우리는 확률을 계산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무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먼저 전체 경우의 가지수를 계산을 해라. 그런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경우의 가지수를 체크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전체 경우는 뭐냐? 2개 선택하는 게 전체 경우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6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낸다가 전체 경우예요. 그러면 컨비네이션 6에 2 이렇게 되어지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3, 5, 15, 15가지 이렇게 되어지네요. 2개의 공을 꺼내는 방법의 가지수는 모두 15가지. 자, 그 중에서 검은색이 1개 이상이래요. 검은색이 1개 이상. 자, 검은색이 1개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검은색이 1개이거나 아니면 검은색이 2개. 전체 2개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검은색이 1개 나오는 경우는 흰색 중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흰색 중에 하나. 그래서 2개. 됐죠? 아니면 흰색 공은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2개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줘야 돼? 이 경우는 검은색 공 2개 중에 하나 나오고 컨비네이션 2개 중에 하나 and 흰색 공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아니면 검은색 공이 2개 나온대. 2개 중에 2개 다 나온대요. 자, 이렇게. 그럼 몇 가지예요? 8가지, 9가지 되겠네. 그래서 15가지 중에 9가지가 해당되어지는 경우니까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의 가지수 확률은 15분의 9.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네요. 여기도 지금 배반 사건이 포함이 되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검은색이 하나 나오는 경우 또는 2개 나오는 경우는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죠? 검은색 2개 나오는 것과 하나 나오는 경우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배반입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한 확률값 요거분의 요거 더하기 요거분의 요거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들 중에 여사건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어지게 될 텐데, 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사건이 있다. 이때 얘하고 얘하고는 공이죠. 다시 말하면 배반이라는 얘기예요. 자, 2개의 사건이 배반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A의 여사건에 대한 합사건은 그에 대한 확률은 요대로 들어갑니다. A, B의 합사건은 각자의 확률 그리고 곱사건에 대한 확률. 그런데 이렇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막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요렇게. 됐습니까? 배반이니까. 그러면 하나의 사건과 그거의 여사건의 합사건이면 이건 뭐예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전사건이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PA는
1에서 얘를 빼든지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A를 빼든지 이렇게 체크를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계산을 하고자 할 때 그 여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우리가 빨리 체크할 수 있다면 걔를 계산해서 나머지 사건에 대한 확률값을 계산하면 빠르다. 그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컨 설명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근데 이제 막상 문제를 한번 딱 접해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흰색 공 4개, 검은색 공 2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검은색이 1개 이상이어야 될 확률. 말을 좀 바꿔서 2개를 선택을 하는데, 자,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는데, 검은색이 최소한 2개. 최소한 1개. 1개일 확률.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여기 우리 익숙한 단어 하나 나왔죠? 최소한. 앞에서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최소한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던가? 경우의 수를 판단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기로 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적어도 또는 뭐 몇 개 이상 이런 말들이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읽고 해석을 해왔었던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전체의 경우를 다 체크를 해본 다음 이렇게 해서 풀 거냐 나머지로 해서 풀 거냐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2개를 선택하는 상황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2개를 선택하는 상황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흰색 공을 2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흰색 공 하나에 검은색 공 하나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검은색 공 2개를 선택을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흰색 공만 2개 선택하든지 아니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선택하든지 아니면 검은색만 2개 선택하든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 중에 검은색이 최소한 1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검은색이 최소한 1개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요대로 해가지고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와요. 맞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꺼내는 공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푸는 거나 이걸 해서 푸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게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빼기를 흰색 공 2개만 나오는, 검은색 공은 뭐 0개겠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대한 확률을 빼주면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이 값이 빨리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세요. 자, 전체는 무조건 1이에요. 전 사건은. 그죠? 1 빼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전체 6개 중에 2개를 뽑아내는데 흰색 공만 2개 나와요. 4개 중에 2개. 콤비네이션 4에 2 이렇게 되시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5분의 2네요. 그러니까 1-5분의 2면 5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사건의 확률을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최소한 몇 개 이상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구나. 그래서 전체 경우에 대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파악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계산을 해주면 아무래도 하나하나 판단하는 경우보다는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비교적 괜찮았죠? 쉬웠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